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안녕하십니까.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 백설기를 빛내주시는 미모사청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기대모 신앙대모 최선자 권사님, 백설기 웃음 담당 문영미 권사님, 시원한 입담 여사 전성애 권사님, 답답한 마음 풀어주는 국민 멘토 박상희 교수님 미모사. 자, 그리고 언제나 웃는 얼굴의 스마일 목사님이시죠? 네. 우리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급히 계시다가 가셨어요.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우리들의 뽀시기 아저씨 이용식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하근수 목사님. 네. 목사님이 교회의 표가 네. 이 인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평생 표어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네.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가 중요한 게 예. 네네네.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바뀝니까 진짜? 인생이 기적을 만납니다. 네. 제가 총각 때 네. 시골 버스에서 옆에 앉은 아가씨 인사했다가 네. 지금까지 같이 살잖아요. 이런 축복이. 인사를 세게 하셨네요. 인사는 나눔이고 소통이고 네. 겸손이고 리더십이고 어, 인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인사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제대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서로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인사하는데 얼굴 꾸기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백설기 주제는 우리가 인사하는 이 분위기처럼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노후 파산.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니 그냥 네. 파산도 무서운데 네. 노후에 파산을 한다. 이건 공포스럽기까지 하게 되는데 네.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노후 파산이란 말이 언젠가부터 심상치 않게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파산을 신청한 노인의 수가 어느 정도고 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중에서 60세 이상이 2019년 27%에서 2023년에는 41%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2009년부터 1위인데요. 네. 특히 이제 2023년에 이제 이 빈곤율을 보면 66세 이상은 40.4%, 그리고 76세 이상은 52%로 한마디로 76세 노인의 2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0명 중에 파산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4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는데 보통 애기들이 이렇게 세배할 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축복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악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오래 사시고 거기다 덧붙여야죠. 부자로 사세요.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 파산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 그러니까요. 분위기인데 혹시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는 주변에 이렇게 파산하셔서 어려움 겪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잘 보이다가 네. 주변에서 이제 잘 볼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네. 그렇죠. 파산하신 분들이 네. 나타나질 않아. 그치. 숨어 있구나.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수소문해서 보면은 네. 그냥 집에만 계신 거야. 이게 좀 그래서 안타깝죠. 이게 그게 문제인 거죠. 같이 이렇게 보고 매일 늘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안 보여. 근데 그분이 파산이 됐어. 근데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그분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도움의 손길, 그냥 뭐 돈을 주고 무슨 물질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어. 할 때 그 정을 느끼고 다시 사회로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인사는 중요하다. 찾아가는 거거든요. 격려, 위로해 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파산하고 딱 맞는 게 인사예요. 네, 인사와 파산 두 글자 맞네요. 네. 근데 사실 은퇴 후에 일하지 않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당장 나한테 닥치지는 않았어. 그래도 미리부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네. 요새 워낙 오래 산다고 하니까. 네네. 이 게으름뱅이이거나 혹은 뭐 도박을 해서 갑자기 이제 파산을 한 게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분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이런 걸 노후에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파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파산으로 이끄는 6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6가지가 있어요. 예. 예. 네. 첫째는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인데 3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절반이나. 네. 두 번째가 뭐냐면 금융 사기 당하는 리스크인데요. 요즘 뭐 그냥 금융 사기가 득실득실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카톡이 오는데요. 거기 당신 이름 있으니까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예, 사세요.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근데-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행범이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네.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뭐 파산하는 리스크인데요. 질병 요즘 파산. 젊을 때 네. 건강하던 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저도 부부가 지난 10몇 년 사이에 암에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그다음에 네 번째가요.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 예,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황혼이혼 리스크. 황혼 예, 이혼하는 예. 데서. 이혼 중에서도 황혼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는데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022년에는 37%. 중년 황혼이혼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네. 그럼 파산하는 거예요. 네. 재산을 예. 반으로 나누면 네. 그냥 반으로 나눈 재산 갖고 그냥 각자 살면 되는데 파산을 하게 되나요? 그게 뭐냐면 네. 반으로 나누게 되면 둘이 살면은 집도 같이 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생활비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겠구나. 예, 그리고 또 절반을 재산을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나 노인분들은 80% 90%가 부동산이거든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네네 맞죠. 예. 예. 근데 이 나라 일본에 제 아는 사람 보니까 1984년도에 28평짜리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네. 그게 제일 비쌀 때 1991년에는 3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두 달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팔지 말지래요. 폭락했구나. 왜냐? 10분의 1로. 인구가 줄고 네.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그 6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오싹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대박은 안 나더라도 쪽박은 안 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 분씩 내가 지금 가만 보니까 나한테 지금 조심해야 될 리스크는 이건 것 같다. 라고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고백하는 시간이군요. 네네네. 예. 자, 우리 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어떤 리스크 나한테는 좀 위험하다 싶으세요? 젊고 이랬을 때는 그냥 나의 좋은 것, 뭐 이렇게 욕망적인 거 네. 그런 거 하면서 모을 수 있는 거를 못 모았다가 또 나이 들고 나면은 이제는 실생활만 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든 게 다 욕심에서 오는 것이고 다 허망한 데서 오는 것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네. 나이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 욕망을 무엇인가 채워보고 싶어서 그래서 뻥튀기를 모두 하고 싶고 내 다시 사장도 좀 하고 싶고 이런 네네네. 모든 부질없는 거 예.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면 문영미 권사님은
나한테 좀 위험한 거. 연예계 50년을 했지만 퇴직금이 없어. 그렇죠. 네. 누가 개뿔 내가 방송이고 뭐고 안 하면 10전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 10원 아니요. 예. 어? 지금 그럼 나이 70 넘어서 누가 나를 용돈을 좀 모르래. 그쵸. 내가 직접 벌어서 나는 써야 되는 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뭔가는 지금 해야 내가 먹고 살고 내 노후를 네. 책임을 질 것 같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죠. 뭐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봐도 젊은 사람들이 다 창업을 해서 일들을 하지 노인네들이 하는 데를 내가 본 데가 없어. 노인네들이 문 열었어. 며칠 있다 보면 문 닫았어. 아.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는 지금 75살인데 열심히 두 부부가 네. 네네.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근데 거긴 부부잖아. 네. 근데 나 혼자잖아. 네, 네. 그러니까 또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냥 참고 있어. 아유, 그러니까 문영미 권사님은 어쨌든 리스크가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다르게 배포가 커서 그렇지. 자꾸 뭘 질러서 창업하려고 하는 게 이게 리스크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되실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창업 리스크고. 아, 예. 그러면 우리 전성현 원사님은 저는 나는 이제 뭐 조심해야 될까? 그건 나이 먹으니까 언니 생각이 바뀌잖아요. 저는 가늘고 길게 살자예요. 네. 근데 저한테 가장 두려운 게 네. 육신의 질병이야. 질병 리스크. 내가 사업은 안 하면 되고 네. 왜 안 하면 돼? 자식 돈 안 주면 되는데 병이 나를 찾아올 때는 그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지. 나 찾아오는지도 그렇지. 모르고 슬그머니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면 그때는 어떡하나.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제가 두려움, 네. 염려. 저는 이용식 집사님 보면서 네네. 지난 시간에 저는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날씬해지셔가지고. 예, 동의합니다. 네네. 그 몸의 신체 사이즈를 제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부부 역할을 해서 안기도 많이 했는데 절대 손이 안 돌아갔거든요. 예, 그런데 어머, 너무 쏙 빠지셔가지고. 슬림해지셨어요, 진짜. 슬림해지신 반쪽 이용식 선생님. 네. 어떤 리스크가 나는 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드세요? 일단 이제 쪽박 찬다고 그랬죠? 네네. 쪽박.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쪽박 말고 알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알박은 뭐요? 쪽박을 다른 말로 알박. 아.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벼랑간 노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나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무대를 만들어서 후배들을 무대에 세우고 그 당시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거기서만 뭐만 하면은 히트 친 데는 청담동 사거리에서 네. 코미디 극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민이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액수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네네. 거기다가 정말 열심히 버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네네. 갑자기 옆에 있는 집에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사건이 터진 거야. 버닝모라고. 이게 터지니까 뽀시기가 하는 코미디 극장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네. 오고 또 코로나가 왔어. 그다음부터 딱 끝이야. 네. 그래서 이제 집세를 1년 동안 내면서 결국은 문을 닫고 네. 창업을 제일 조심하자. 리스크. 나는 정말 리스크. 네, 맞아요. 잘 좀 부탁합니다. 네, 네. 공부 좀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예, 저도 우리 이 개그계의 선배님 한 분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이분도 그 우리 이용식 집사님처럼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어디 가서 이게 고기를 먹어봤는데 이게 언양불고기라고 이게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크게 차렸어요. 예, 그 맛을 그대로 옮겨서 차렸는데 누군지 안다는 그 해에 이제 광우병이 딱 터져. 그래서 이제 접고 다시 만화를 해가지고 치킨집을 차렸어. 그랬더니 조류독감이 딱 터지고. 그냥 또 이게 리스크가 되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돼지고기로 바꿨는데 돼지 콜레라가 터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진짜로. 네, 그분이 뭘 차린다 그러면 그분 반대 걸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네. 아까 이제 뭐 걱정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큰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의 얘기를 실제적으로 솔직히 한번 들어야지만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남편이 50대 중반쯤. 네. 우리 남편 또 좋게 말하면 착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귀가 얇어. 아. 옆에서 그러면 의심을 못 해요. 그래갖고 그 후배 무슨 기획
뭐 부동 뭐 해갖고 땅을 사셨어요? 땅을 샀다가 그거 사기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럼 땅 주인 또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어려움이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형님 하고 뭐 돈 좀 꿔달라 그러면 나한테 묻지도 않고 턱 꿔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50대니까 생각에 이제 우리는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정말 저희도 기도로만 살았거든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셔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이 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난 건데 정말 어려운 시기였던 거죠. 그럼. 나이 먹어서 하나님이 네. 말이야 이 네. 고난을 주어서 저 사람이 이길 만한 만큼 딱 주시는 거고 또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지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 모양으로 살아. 근데 연예인들이 사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얇어. 한 길밖에 모르고 이쪽 저쪽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누님 연세도 있으시고 누님 뭐로 봐도 말이죠. 이 참치집을 하나 딱 하시면 이게 그림이 각이 딱 나옵니다. 야, 참치집 사장님. 딱 롬에 이거 딱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을 쫓아다녀. 누님, 에이, 노예는 딴 거 없어요. 이거 먹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 두 달 동안 딱지가 듣다 보니까 그런가. 맞아. 그래. 이 그렇게 팔랑귀가 돼. 막 팔랑팔랑팔랑. 아픈 데를 찔러주니까. 저는 사실 고기만 좋아해요. 참치를 본인이 싫어해.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그래 나는 회 같은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그냥 나 고기만 올린 고기만 좋아하는데 그냥 내가 싫어하는 거를 무슨 뭐 그거 우직할 거야. 그랬는데도 이제 그림이 참치집. 고급지더라. 그래서 이제 얼마가 필요하냐. 또 누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래. 또 누님 이제 이 대목에서 또 얼마가 들어가야 여기가 돈만 뒷다가라 주는 거요. 그러다가. 사기꾼 새끼잖아. 오픈도 못 해보시고 그냥. 오픈했어. 오픈했는데 오픈했어. 다 지가 뒷구멍으로 다 빼돌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선생님. 제가 뭘 알아. 잠깐 10원 한 장을 못 받고 지금 내가 고소했어요. 고소했는데 안 돼? 힘들지. 힘들어요. 우리 그 어려움 당하던 그 시즌에 교회 장로야. 예.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새벽 기도 가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대. 그래갖고 부자요? 우리한테 이런. 찰싹 달라붙어 갖고 언니한테 두 달 꼬신 것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꼬시는 거야. 자기 말을 들으면 틀림없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홀라당 믿어버리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개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했다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참말 어려워요 진짜. 우리는 너무 세상을 몰라. 진짜.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달변가가 이게 쑥쑥쑥쑥 해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거나 이래서 지금 리스크가 생기신 거고. 근데 아까 최선자 권사님께서 나한테 제일 위험한 리스크는 자녀 리스크 같다. 지금 결혼한 자녀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있어서 근데 걔네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너무 고맙게 내가 딸 둘밖에 없거든. 근데 둘 다 나한테 뭐 돈을 이렇게 주세요 이런 일들이 없었어 아직까지. 예. 근데 우리 큰딸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뭐 젊은 나이에 정말 뭐 저 혼자 자수성가해서 뭐 그럴듯하게 살았는데 이거는 세상적으로 자기 의지가 아니라 뭐 IMF가 온다든가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지를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주권적인 거 안에 그냥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돈을 내가 받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그럼 빌려주시기도 많이 빌려주셨어요? 뭐 내가 뭐 큰 돈을 뭐 무슨 뭐 한 것도 아니겠지만 누가 돈 필요해 그럼 그냥 주지. 그걸 내가 다시 받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그러셨구나. 그게 내가 편하고 또 그 사람도 편한데 더 미안해서 더 갚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방송 나가면 돈 필요한 교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네. 나누고 싶어 하고 네. 내가 뭐 했다면 너무
너무 좋아서 축하한다 그러고 조심하세요, 그래도. 자, 전 국민이 다 아는 딸바보. 네. 우리 이용식 집사님은 수민이가 그 아빠 이러면서 하면은 거절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거절을 한 적이 없죠. 안 그쵸? 돼라는 그 두 글자를 한 적이 없어요. 아. 안 돼. 거절하는 거를 그냥 생각해 볼게. 이걸로 표현을 하지 생각해 볼게. 근데 만약에 이제 수민이가 진짜 아빠 내가 좀 필요한데 이러면서 생각해 볼게.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결국은 모든 거를 이제 나중에 다 해주겠죠. 주고 이제 가겠지. 근데 나는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심 속에서 오는 것 같아. 모든 일이. 그리고 사람 우리 이 심성에는 욕심이라는 한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 네네. 얘랑 싸워서 얘기를 이길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야. 근데 욕심이라는 게 얘랑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옆에서 자꾸만 얘기를 해서 이 욕심을 자꾸 붓게 만들어. 그쵸, 크게. 그쵸. 예. 막 이스트 넣어갖고 막 부풀어 오르게. 제가 아는 분은 이 자녀가 지금 30대 중반인데도 아직 자녀한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갖고 캥거루 부모님. 주변에서 말려요. 이러다가 네. 노후에 어떡할. 그런데도 계속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강창희 대표님한테 좀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하면 이 재산을 잃지 않을까요? 지키고 관리하는 법. 들어보니까 네. 그런 비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법이 어둡네. 비법이 없어요. 이게 마디부터 우선 어둡네. 그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는 뭐냐면은 네.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밖에 못하고 네. 그다음에 교회 얄따르잖아요. 혼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참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자기 본업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본업에, 먹고 예. 가고 싶어도 본업과 관계된 일을 저도 뭐 1인 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서 하지만은 예를 들어 저와 해온 일과 관련이 없는 거는 해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네네.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금융사기 당하는 일인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발한 상품을 조심해야 돼요. 기발한. 예, 주위에서 보면은 상식 이상으로 뭐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 기발한 상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노인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노인분들이 사기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열심히 받아두시면은 그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조심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건강 리스크 이거는 뭐 한마디로 폭탄주 끊고 담배도 끊고 네.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인 자녀 리스크인데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부모들이 그동안에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과외 공부 시키고 세계에서 우리가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8월에 보니까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어머. 67만 명인데 그중에 63%가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전체로 보면은 캥거루가 이 314만 명이래요. 와.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자립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가 뭐냐면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회사에서 누가 뭔 일 하면은 한번 가서 봐줘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애가. 그러면 걔도 불행하고 내 노후도 불행하고. 두 번째가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가 참 그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경제적 자립인데 다들 경제적 자립이라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지금 다 그거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 우리 그 바울 사도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런 거는 생각도 않고 그냥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우리 본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네. 그다음에요 황혼이혼 리스크인데요. 요즘 황혼이혼이 늘고 있어요. 1990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의 뭐냐면 5%밖에 안 됐던 게 지금 2022년에는 37%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황혼이혼 이유를 들어봤더니 네네. 첫째가 성격 차이, 어. 둘째가 돈 문제, 네. 셋째가 외도. 왜도. 근데 최근에 거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어.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야, 치명적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남편이 뭐냐면 그냥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아내분에게 스트레스구나.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쏟아지는 거야. 제가 나가야 요즘 되는 거야. 일본의 자료를 보니까 어. 일본의 가정주부들은 네. 40대 후반이 되면은 네. 거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부부가 각자 자기 뭔가 일을 하고 저녁에 만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자산 구조 리스크였잖아요.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있는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대부분 80, 90%가 부동산에 그렇죠. 편중돼 있거든요. 네. 우선 10%, 20%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갑쯤 되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반반까지. 그래요.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포가 안 된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또 많잖아요. 네네. 예. 옛날처럼 과다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부동산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말씀이 정답인 게 네. 뭐냐면 나 지금 딱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는데 네. 수민이 엄마가 어. 표정을 보니까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신발도 신기 좋게 딱 놔주고 돌려놨어.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내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네. 등을 약간 밀었어. 야. 보통 때는 안 그런데 빼박이네요. 등을 빼박이에요. 밀으면서 문고리를 비틀어서 열어주더라고. 야, 그 느낌이 네. 나가야 돼. 예. 이제 같이 있으면 나 지금 알바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바해야 돼. 아니 뭐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시니까. 일을 하시니까. 아니 깨달은 근데 게 있어. 삼식이가 네. 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일본에도 삼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식이? 60대 넘어가는 남자분들에게 네네. 음식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집안일 하는 법, 빨래 저 세탁하는 법, 음식하는 법. 그리고 일본에도 황혼이혼이 많아서 남자분들이 이제 요리를 못하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근데 그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부가 좀 사이 좋게 서로의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줘갖고 그렇게 살면은 제 황혼 이혼 일본에 안 하고 아는 사도 전문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줬는데요. 네. 일본에서 은퇴 남편, 퇴직한 남편 중에 인기가 최고가 누구냐면은 지금 말해도 음식 잘하는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다음에 건강한 남편이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들이 우리뿐이 아니고 힌트 얻어야 일본도 되겠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일본도 가정주부가 세상에.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그다음에 키친 드링크가 뭔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열받아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예.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낮 시간 동안은 퇴직하고 나서도 부부가 자기 따로따로 남자 취미든지 일이든지 무슨 사회 공헌 활동이든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네네. 형님 뭐 낮에 전화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뭘 낮에까지가 아침에 만나자니까. 아침 8시에 내가 갈게. 목사님한테 갈 테니까 나 좀 챙겨줘. 아니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네네, 선택하는 있죠. 거. 네네. 이런 질문이 있대요. 나는 50살까지 부자로 살고 싶다 대 나는 50살부터 부자로 살고 싶다. 요걸 한번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50살 이후부터 부자로 살고 싶다를 선택을 했대요. 그만큼 이제 노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 뭐 주변에 보면 젊었을 때 파산했다가 일어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파산하면 그때는 일어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억 남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이 시니어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혼자만 힘드시고 파산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질병에 걸리면 그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들까지 파산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제 내담자 중에서도 있지만 제 지인 중에서도 이거를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되지를 않는 수준이라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미리 써놓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있는 게 내가 연명 치료를 계속했을 경우에 이제 내 자식한테 이게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그러시고 병이 걸리는 순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희귀병이라던가 아니면 중증에 걸리는 순간 이 본인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자식들까지 예,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남편이 아까 이제 금융 사기라고 했는데 금융 사기하고 다단계가 합쳐진 곳에 가서 돈을 이제 다 잃으셨어요. 아유. 다 잃으셨는데도 요 금융사기나 다단계 이런 게 약간 중독이에요. 돈을 다 잃었는데 그거를 끊지를 못하고 정부나 이런 연금을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모아다가 또 하셔. 그러니까 이 중독기가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포기를 못하고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남편이 너무너무 이제 미운 거죠. 왜냐하면 돈도 없는데 이 돈 조금 모아가지고 손자 손녀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하나도 못하고 결국에는 금융하고 뭐 다단계 이런 데다가 다 갖다 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또 그게 또 황혼 이혼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모든 걸 다 헌신하셨다가 이제 뭐 너무 괴로우신 사례는 너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께 네.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그 성도님들, 나이 있으신 성도님들 바라보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 예전에는 그래도 넉넉하시다가 네, 네. 그런 분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가 크리스찬들인데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아, 지금 말씀이 다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힘들어하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작은 걸 가지고 행복하는 마음을 찾자. 월드비전 회장님 우리 간증 오셨는데 미국은 할머니가 45년 동안 15달러씩 보내준 거예요. 이 어린 꼬맹이한테. 이분이 교수가 되고 성장했는데 계속 45년 동안 보내주면 자기는 병양 못 타봤고 여권도 없고 100세까지 그 할머니 이래서 이 한국의 소년을 도와주는 건 행복이란 말이죠. 예,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 그런 분을 만나면은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잊어버리고 현 상황에서 행복한 마음을 찾자. 네. 작은 거에서 감사한 마음을 찾자. 네. 그래요. 그런 위로를 내 해드리긴 하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은 노후 준비 좋을까요, 대표님? 아직도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박혀 있는 건데 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재미교포 중에서 성공한 분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어.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예. 예.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껴놓고 뭔가 부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거 그런 거를 우리 본인들도 실천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네.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절약. 그렇죠. 절약. 그러면 우리 백설기 식구들의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네. 최선자 권사님은 어떠신지요? 내가 살면서 요거는 내가 참 잘 아꼈는데 요거는 아끼기 힘들다. 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뭐 비싼 거는 아예 뭐 별로. 그런데 좀 싸다. 조금 세일을 한다. 또 나는 이제 남대문 시장 같은 데서 리어커에서도 뭘 파는데 보암직도 아주 예쁜 집에서 참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좀 딱딱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옷장을 보면 나 저 옷 언제 다 입고 죽냐. 화장품 보면 저거 너 언제 다 바르고 죽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감사한 것들은 내가 겸손해져서 그런지 많은 친구들이
방송할 때 입으세요. 저요? 이건 이 색깔이 권사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좋은 친구가. 옷만이 아니야. 옷뿐만이 아니야. 먹을 것도. 권사님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어디 갔다 피곤하시지? 이거 먹. 그래서 진짜. 너무 자제하는 법이 네. 이제 너무 기뻐요. 이렇게 지나고 나면 너무 기쁘고 네. 내가 그거 안 산 게 너무너무 잘한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문영미 권사님은 나는 요거는 좀 아끼기가 힘들더라. 다 아끼기가 힘들어. 제가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충동 구매. 눈에 띄는 거 신상은 다 사야 돼요. 그러면 집에도 많아. 다 있어.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지금 이 나이에도. 아이고. 노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정말 내일이 없어요. 저는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지금 상황도 모르는데 이러고 다 저지르는 거야. 그러고 후회를 해요. 이게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그건 아닌데 일단 내가 막 주문하고 사고 막 이럴 땐 내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누가 나한테 행복을 줄 건데 삼식이가 있기를 해 뭐가 있어. 저 혼자야 해요. 오로지 주님과 그 쇼핑 그 낙으로 내가 사는데 쇼핑과 쇼핑.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하거든. 네. 그걸 누가 저한테 대체해 줄 수가 없어요. 그 행복만큼은.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포화 상태인 거야, 집이. 전생의 권사님은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가 안 되더라. 이런 건 나 절약을 하는데. 제 생각에 내가 80 넘어서까지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있을까? 지금 해야 돼. 그래갖고 특히 좋아한 게 네네. 그릇 사는 거. 엄청 그릇이요? 그릇 사재꼈어요. 내가 이제 그 서치를 하다 보면은 막 네.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내가 아니야 사야 돼. 나중에 뭐 나이 먹어서 이게 사고 싶겠어. 옷 같은 것도 막 코트 막 사야 돼. 나중에 어울리지도 않아. 이래갖고 엄청 그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절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이 절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한 가지. 뭐가? 밥 사는 거. 밥. 친구들한테 밥값 내는 거. 후배들 그 밥값이 솔찬히 들어가네. 솔찬히 들어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나 좀 사줘봐. 알았더니 계기? 괜히. 그거를 좀 왜 그 카드를 좀 민구적민적 거려야 되는데 그거는 꼴을 못 보겠어. 아니 남자분들은 저기 여기다가 저 끈이 많이 달린 신발도 신고 이렇게 매너라고 그런다는데 그 권사님은 그런 적 아니, 없으세요? 그거 좀 해야 돼요. 이용식 집사님은 뭐는 나는 이건 못 아끼겠더라. 나는 옷을 너무 좋아해. 다른 데는 또 안 써. 다른 데 뭐 비용으로 무슨 뭐 딴 거 쓸데없는 거에는 뭐 안 쓰는데 자동차 광이시잖아.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 자동차 광이 잘 나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옷만큼은 욕심. 옷 욕심이 그렇게 좀 많아. 목사님께서는 혹시 그래도 나도 이것만큼은 이상하게 절제가 안 되더라 하시는 거 있으세요? 있죠. 있다. 네. 손자. 손자한테 쓰는 거. 여기 손자가 있는데 네. 걔한테는 뭐 그냥 스톱이 없고 안 되는 게 없죠. 오케이.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대신에 네. 조건이 있지. 네네. 이걸 나한테 주면은 네. 성경 한 절을 외워라. 한 절 외우면 내가 뭐 10,000원 준다든지. 네. 새벽기도 같이 가면은 용돈 준다든지. 좀 지혜롭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손자한테는 이렇게 뭐 아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 성경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 돈을 주기 위해서 외우라고. 그러니까. 맞죠? 거죠. 손자가 있으면 달라집니까 분위기가? 손자를 안 보셨으면 인생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은수 목사님이 그쪽으로 선배시네. 네. 집사님은 아직 조금 인생을 모르신다. 아직은 인생을 보신다. 수민이 네. 바보지만 네. 아직은 이제 손자 바보가 되시려면은 네네. 조금 지난 다음에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박상희 교수님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야, 나도 이런 데는 절제를 해야 되겠다 싶지만 안 되는 부분 있으시죠? 있죠. 누구나.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저 꾸미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할 줄 아는데 사실 그런 거 좀 귀찮아해서 제 자신한테 뭘 막 뭐 절제 못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 애착이라 그러잖아요. 네. 누구 한 명하고 이제 애착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약간 그 아빠하고 애착이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네. 때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 결혼하면 남편, 아들을 낳고 나면 아들.
이렇게 어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그 한 남자한테 네.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남편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싹 바뀌어서 맞아요. 이제 아들한테 좀 그러는데 내가 부모 교육 강사인데 이래도 내 되나. 아들한테 조금 더 엄격해야 한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제가 자주 좀 들어요. 남편 전화번호 좀 주세요. 우리 표인보 목사님과 같이 셋이서 만나요. 아침 되면 만나요. 맞습니다. 그 하근수 목사님 그 손자 사랑 때문에 뭐 파산하시진 않겠죠? 아이고. 손자가 요절을 너무 많이 외워서 뭐 파산했다 뭐 이런 소식.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절절절절해가지고. 노후 파산, 노후 얘기잖아요. 네네. 노후에 그 3대 불안이 있는데 네.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이고 네.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네. 근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있어야 주장을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예술도 길지만 인생도 무지하게 길다. 무지하게 길어요. 이렇게 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 왜 12만 시간이냐면 네. 퇴직한 후에 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15시간이에요. 네. 12만 4,465시간을 1915시간을 나누면 약 65년이 돼요. 우와. 그래서요, 느낌상으로는 퇴직 후에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지거든요. 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저는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왜냐면요, 이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50대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이 6억이래요.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이 평균 1억 정도랍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5억이 남잖아요. 네.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문제는 5억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7천이에요. 아우. 그럼 3천 있는 거예요? 4억 3천이에요. 그럼 얼마 남아요? 7천만 원 남잖아요. 이 7천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이고. 그래서 뭐냐?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할 수 없다. 뭔가 이 일을 찾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먹고 살 걱정은 없다. 그래도 일해야 되는가? 해야 돼요. 해야 왜? 돼요. 이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네.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예. 취미 활동 절반, 이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네, 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평생 하고 현역. 있어요. 야. 네. 진짜 좋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평생 현역하는 분들이니까 뭐 참 행복한 분들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삼식이 제일 싫어하고 가장 좋아하는 남편상이 집에 없는 남편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다면 집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남편만 집에 없는 게 아니라 아내도 노후에 그래도 어떤 소일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바엄마랑 가끔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 그러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버로 이제 진입하는 나이라서 네. 둘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건강하게 살다가 75세쯤에 그냥 하나님이 훅 부르셔서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일하다 갔으면 좋겠다. 은퇴 없이. 네. 이런 얘기를 진짜 하거든요. 그 지금 몇 살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내 앞에서 그런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불을 질러 보겠습니다. 예, 뭐 악역을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섭지됐어. 나는 그러면 몇 살까지 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직업을 갖다가 마냥 찾는다면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일거리 나는 요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신 거 있다면 난 사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 없고 80세까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는 80세에서부터 어마무시한 일을 했지만 제가 80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한 10년 전쯤에서 그랬어. 아 내일 모레 내가 80이 되더라고. 네네. 내가 어디를 가나 똑같은 말씀을 한 5, 6번을
여호수아의 갈렙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험악한 산지를 나를 나이가 달라. 달라. 그렇죠. 그게 몇 살이었는 줄 알아? 85살이야 네, 맞아요. 그때. 네. 그래서 요새 내가 아니 없다 85살. 아, 그때까지. 문영미 권사님은 네, 몇 살까지 내가 저는 사실 뭐 일이라는 게 주어지면은 늘 하고 싶고 이 열정만큼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호스피스 공부를 해서 호스피스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병동 다니면서 자격증 있으세요? 네, 다 했어요. 힘들은 그 환우들 이렇게 다 위로하고 보내드리고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됐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다 많이 아프시죠. 예. 네, 기운이 없어. 더 힘들어. 정말 마음은 항상 정열이 넘치고 자꾸만 이 육신으로 인해서 힘이 되니까 그런 호스피스 일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언니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언니 존경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갖고 갑자기 사랑 고백을 옆에서 이제 하셔가지고 예. 건강함을 달라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우리 전승현 권사님께서는 나는 언제까지 또 일을 해보고 싶고 제가 특징이 밥하는 거예요. 밥을 참 많이 했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내가 편안히 밥 먹는 꼴을 못 봤어. 우리 친정 엄마가. 그래서 뭐라도 해 시켜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편안히 앉아 먹으려면 날 째리고 막 그랬어. 이제 우리 엄마 그런 특징의 엄마였고 결혼해서 오니까 또 팔남매 막내면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대가족에 그러니까 날마다 밥을 했어.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됐어. 너무 잘하는 거야. 계절별로 계절 음식이 딱 나오고 밑반찬 딱 나오고 머릿속에.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또 오래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 막 하고 들어주고 같이 울고 오고 그걸 계속 하다가 코로나 오면서 이제 그걸 스톱했거든요. 아 나는 뭐 할 일이 아무나 생각해도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수밖에 없겠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가서 이제 같이 쳐다보고 뭐 가면은 서로 막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 일을 다시 네, 하겠습니다. 식사 교제가 최고이듯이. 네, 최고죠. 예, 영으로도 먹어야 되지만 육으로도 먹어야죠. 밥 먹으면서 정분 나는 네. 거는 잊혀지지도 않아. 저기 그 정분까지 그러니까 정이 생긴다 그러지만 그 소리야. 정분 난다 이렇게. 너무 네. 좋아. 어쨌든 전성희 권사님 보면 밥을 지어주시거나 밥을 사주시거나. 예. 아니 식당에 식사라도 떠주시기라도 하셔야 돼. 떠주시기라도 하셔야 네, 돼. 감동입니다. 네. 예. 우리 이용식 집사님께서는 축복이다.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나 건강해서 이거 뛰고 달리고 움직이고 지방 행사 다니고 전에보다 더 바빠졌어요. 네, 더 바쁘셨죠. 그래도 즐겁고 힘들질 않아. 지금 한 달이 꽉 차고 하루에 2개씩 있어도 와. 힘들지가 않아. 오히려 수민이 엄마가 날 유심히 보는 그런 그쵸. 체력을 가졌어. 심근경색으로 20여 년 전에 쓰러졌을 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수민이 시집 갈 때까지만이라도 연장시켜 주시오. 예. 그때 우셨어요. 예. 그 근데 기도하던. 지금은 기도가 예. 바뀌었어. 이제 어떻게 바뀌셨어요?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네. 손녀든 손자든 걔를 입학식 날을 학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로 바뀌었어. 아멘. 아니 그럼 목사님께서도 이제 은퇴를 나중에 하시게 되실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고 나면은 내가 이제 언제까지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네. 한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목회했어요. 한 네. 교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른 목사가 된 거예요. 네. 아, 이게 은퇴가 나도 멀지 않았구나 생각이 되죠. 지금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네. 다음 세대를 살리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요. 예. 애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뭐 놀아주고 같이 뭐 여행하고 네. 학교 앞에서 깃발 두고 차 아, 주차하고 예, 예, 안내해주고 예, 플러스가 있다고 그러면 은퇴한 다음에 교회에서 주차 안내 아, 네. 예,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따뜻하게 처음 오신 분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네. 아니 진짜 젊으신 집사님들이 여기에 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는 거보다 나이 머리가 하얘신 분이 여기에 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고 뺄 거 아니에요. 말 더 잘 듣게 돼요. 그렇지, 예, 그러겠죠. 맞습니다. 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90살쯤 된 이 노인분들한테 그분들이 말 들어주면 엄청난 그게 복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 들어주는 봉사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노 케어도 앞으로 중요해진다. 우리가 노후에 예. 연금과 퇴직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네. 노후 자금을 많이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부자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7, 80%, 8, 9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자녀의 도움이 72%,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네. 이 우리는 삼층연금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연금 가입하고 부부가 퇴직연금도 부부가 가입하고 네. 그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 가입해서 퇴직할 때까지 최저 생활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네. 대부분이 그거 못하고 이제 은퇴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이걸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지금 그거를 과감하게 주택연금으로 네. 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쓰고 자식 걱정 연금을 말고. 활용하는 게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 목사님께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재정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또 기도하는 게 좋을지 네. 권면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네. 아무리 뭐 좋은 고기를 드셔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허전내가 있죠. 어디 여행을 가서 다음 여행을 또 준비해요. 그 여행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욕심이 전부 다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투자해라 확실하게. 아. 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네. 이게 영적으로 내가 사는 길인가? 이게 욕심적인 생각인가? 이걸 좀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셔서 네.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피하고 싶은 네 글자입니다. 네. 노후 파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 그 끝고 네. 끝도 풍요롭고 아름다워야 되겠죠. 네. 정말 순간 잘못한 선택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백설기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검색창, 유튜브에 백세대학 검색하셔서 백설기 구독, 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방송들 중에서 또 괜찮은 방송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난 방송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럼 백설기 다 함께 외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할까요? 저희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백! 백설기 설! 설레고